로이터는 이번 주 미국 주요 은행들이 2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하고 물가 지표가 금리 기대를 다시 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어. 미국 대형은행 실적 시즌이 이번 주 시장의 첫 시험대가 됐어. 이번 뉴스는 은행 몇 곳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야. 주식시장, 산업, 기업, 환율, 금리, 정책이 한 번에 연결되는 신호야.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group, Wells Fargo, Goldman Sachs가 화요일 장 시작 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야. 모건 스탠리는 그 다음날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야. 이상하지? 은행 실적은 금융회사 뉴스처럼 보이는데 왜 시장 전체가 이걸 보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 은행은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기업이 돈을 빌리는 곳도 은행이야. 가게가 신용카드와 대출을 쓰는 곳도 은행이야. 투자은행이 기업 붕괴와 인수합병을 연결하는 곳도 은행이야. 그래서 은행 실적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니야. 미국 경제의 대출, 소비, 투자, 금리 부담을 한 번에 보여주는 자료야. 핵심은 6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에는 실적 검증 신호가 남았어. 미국 증시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로이터는 S&P 500이 올해 10% 넘게 올랐고 6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 종가와 1% 이내 거리에 있다고 보도했어.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좋은 뉴스만으로 계속 오르기 어려워.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으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 반대로 실적이 예상보다 견고하면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낮출 수 있어. 은행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 은행은 기업 이익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대출 수요가 살아있는지 보여줘. 소비자가 카드값을 잘 갚고 있는지 보여줘. 기업들이 인수합병과 상장을 다시 추진하는지 보여줘. 그래서 이번 은행 실적은 주식시장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 지금 주가는 실제 이익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질문이야. 주식시장 신호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야. 정확한 신호는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야. 다음으로 둘째, 산업에는 금융사이클 회복 신호가 남았어. 은행 산업은 수익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대출에서 받는 이자 수익이 있어. 주식과 채권 거래에서 나오는 트레이딩 수익이 있어. 기업 붕괴와 인수합병을 도와주고 받는 투자은행 수수료가 있어. 자산관리와 카드 사업에서 나오는 수수료도 있어.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보는 건 하나가 아니야. 대출이 늘고 있는지 봐야 해. 예대마진이 버티고 있는지 봐야 해. 투자은행 수수료가 회복되고 있는지 봐야 해. 연체율과 대손충당금이 늘고 있는지도 봐야 해. 이 4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금융산업의 회복을 말할 수 있어. 대출은 늘지만 연체도 같이 늘면 좋은 신호라고 보기 어려워. 수수료 수익은 좋아도 예금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 마진은 눌릴 수 있어. 그래서 산업신호는 금융사이클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인이야. 은행 실적은 미국 경제가 실제로 돈을 빌리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창문이야. 다음으로 셋째, 기업에는 마진과 리스크 관리 신호가 남았어. 은행 실적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순이자 마진이야. 수이자 마진은 쉽게 말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남기는 이자 차이야. 금리가 높으면 은행이 대출에서 받는 이자는 커질 수 있어. 하지만 예금자에게 줘야 하는 이자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높은 금리가 무조건 은행에 좋은 건 아니야. 예금 경쟁이 심해지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은행의 이익률은 눌릴 수 있어. 또 하나 봐야 할 건 대손충당금이야. 대손충당금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비용이야. 이 비용이 늘면 은행은 미래 부실을 조심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 반대로 충당금 부담이 안정적이면 신용 상황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기업 신호는 분명해.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건 매출 규모가 아니야. 높은 금리 환경에서 마진을 지키고 동시에 신용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는지 봐야 해. 시티그룹은 이번 실적에서 시장에 관심이 큰 은행으로 꼽혔어. 마켓워치는 시티그룹이 대형 은행 중 중요한 수익성 개선, 지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은행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한 은행만 보면 안 돼.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Goldman Sachs, Morgan Stanley까지 같이 봐야 해. 상업은행은 대출과 예금이 중요하고 투자은행은 거래와 수수료가 중요해. 은행마다 실적을 움직이는 엔진이 다르기 때문이야. 다음으로 넷째, 환율에는 달러 기대 신호가 남았어. 은행 실적은 환율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돼 있어. 미국 은행 실적이 강하면 시장은 미국 경제가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미국 경제가 버틴다는 해석은 금리 인하 기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달러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 반대로 은행 실적에서 신용 부실이나 대출 둔화가 크게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져. 시장은 성장 둔화를 더 걱정할 수 있어. 그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고 달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환율 신호는 하나로 단정하면 안 돼. 이번 은행 실적은 달러가 성장 기대를 볼지 신용 리스크를 볼지 결정하는 재료가 될 수 있어. 한국 입장에서도 이건 중요해.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수입 물가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환율에서 봐야 할 건 은행주 반응이 아니야. 은행 실적이 미국 금리 기대와 달러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봐야 해. 다음으로 다섯째, 금리에는 고금리 지속 신호가 남았어. 이번 주에는 은행 실적만 나오는 게 아니야. 미국 6월 CPI도 발표될 예정이야. 미국 노동통계국 일정에 따르면 6월 CPI는 7월 14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6월 CPI 상승률이 5월에 4.2%에서 4%,
아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했어. 하지만 근원 CPI는 2.9%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금리 때문이야. 은행 실적이 강하고 물가도 끈덕하면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질 수 있어. 은행 실적이 약하고 물가도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커질 수 있어. 그래서 금리 시장은 이번 주에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해. 은행 실적은 경제 체력을 보여줘. CPI는 물가 압력을 보여줘.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금리 기대는 크게 움직일 수 있어. 금리 신호는 이거야. 이제 시장은 연준 발언만 듣고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야. 실제 실적과 실제 물가가 금리 기대를 다시 조정하는 구간이야. 마지막으로 여섯째, 정책에는 규제 완화와 금융 안정 신호가 남았어. 은행 실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규제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이야. 연준은 2026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2개 대형은행이 심각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도 최소 자본 요건을 웃돌았다고 발표했어. 해당 시나리오에서 은행들은 7,08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가정됐지만 자본 비율 하락폭은 총 1.6%포인트에 그쳤어. 이 결과는 정책 당국이 은행 시스템의 보벌력을 평가하는 근거가 돼. 동시에 미국 대형은행들은 자본 규제 조정도 주시하고 있어. 로이터는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은행 손실 흡수, 자본을 약 4.8% 줄이는 방향의 완화된 자본 규정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어. 은행업계는 베이스어 규정,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 추가 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변경이 모두 반영되면 8대 대형은행, 자본이 약 22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어. 이건 정책 신호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야.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대출과 주주환원 여력을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자본이 줄어들면 금융 시스템의 완충력에 대한 논쟁도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정책 신호는 규제 완화 기대와 금융 안정 점검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이야. 정책 당국은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하길 원할 수 있어. 하지만 금융 불안이 다시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해. 그 사이에서 자본 규제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거야. 정리해볼게. 이번 미국 대형은행 실적 시즌은 단순한 기업 실적 발표가 아니야. 주식시장에는 실적 검증 신호가 남았어. 산업에는 금융 사이클 회복 신호가 남았어. 기업에는 마진과 리스크 관리 신호가 남았어. 환율에는 달러 기대 조정 신호가 남았어. 금리에는 고금리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가 남았어. 정책에는 규제 완화와 금융 안정의 균형 신호가 남았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번 뉴스에서 봐야 할 건 은행 이익 숫자 하나가 아니야. 진짜 핵심은 은행 실적이 미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성적표라는 점이야. 대출이 늘고 있는지 봐야 해. 연체가 안정적인지 봐야 해. 예대 마진이 버티는지 봐야 해. 투자은행 수수료가 회복되는지 봐야 해. 그리고 그 결과가 달러와 금리 기대를 어떻게 바꾸는지 봐야 해. 돈은 항상 기업 실적보다 먼저 신용의 흐름을 봐. 이번 뉴스에서 돈의 시그널은 은행 실적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야.